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정말 크게 재미를 봤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투자하는 전략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의 개념, 그리고 주식시장 이해, 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 주식 투자 전략, 그리고 주식 투자 리스크,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주식 종이 증권이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 종이 증권이 있을 때 그 증권을 직접 실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다 전자증권화돼서 없어졌지만, 이 종이로 된 그 주식 증권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잘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액면가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증권인데요. 삼성전자 주식인데 1993년에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 5,000원 정 이렇게 돼 있죠. 5,000원짜리 주식이었던 거죠. 그 주식이 무엇인가?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금을 처음부터 많이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죠.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알아봤듯이 채권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은행 대출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단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공감하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당분간 뭐 이자 같은 거 안 주더라도 그 이익이 나면 나중에 배당해 줄 테니까 한번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모은 돈이, 그게 이제 주식 자금이 되는 거고요. 이때 그 자금을 조달받고 나서 대가로 뭔가 증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하는 게 이 주식이거든요. 한 주당 액면가가 만약에 500원이면은요, 어떤 사람이 500만 원 출자했다 그러면은 500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00주를 주는 거죠. 주식은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는요, 이렇게 주식에 투자한 주주가 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투자했다, 주식 투자를. 그래서 500원짜리 10,000주를 받았다. 그럼 얘를 갖고 있다가 내가 투자한 그 회사, 내가 주주인 그 회사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냈으면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 이게 이제 중요한 수익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점점 커서 증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처음에 뭐 5억 원짜리 회사였는데 이제 점점 커져서 자본금을 뭐 50억 원으로 늘린다 하게 되면 증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증자를 했을 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그리고 주식을 중간에 사거나 팔거나 해서 매매 차익을 얻죠. 이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 사고 팔아서 생기는 차익을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이익 배당이라든가 뭐 유무상 증자, 이런 부분들도 큰 수익원이다. 거기에 굉장히 주식 투자에 보람이 있다.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권리는요, 경영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는요, 내가 그 회사의 그 지분만큼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10주 갖고 있다. 그럼 총 10,000주를 발행한 회사에 10주를 갖고 있으면 10,000분의 10의 권리가 나한테, 주인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그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서류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주의 권리고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주는 대부분의 주식이 보통주죠. 그래서 의결권,
즉 주주총회 가서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결권과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갖게 되죠.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보통주하고 차이점이 자기가 그 주주총회 가서 나도 한 표를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좋냐? 그 대신에 배당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의 주식 내가 10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뭐 경영권에 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배당을 많이 받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뭐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 차이가 그렇고요. 그럼 우선주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왜 발행을 하느냐 이런 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신주 이제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이 신주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생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겠다 하는 조건을 건 이 우선주에 좀 그 많이 투자해달라 해서 모집을 촉진하는 거고요. 또 그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히 받기 원하는 투자자들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우선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대부분 보통주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경우에 이번 8월 달에 제가 8월 14일 걸 봤는데 보통주가 58,000원이었고요. 우선주는 56,600원으로 좀 쌉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에 투자하면요. 좀 더 작은 비용으로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25년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과거 25년간 매년 평균 13.6%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매년 13.6%가 평균으로 수익이 오른 거예요. 이제 평균이라고 하니까 어떤 해는 뭐 굉장히 손실을 보는 해도 있었을 테고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이제 아주 과열될 정도로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전체 평균을 냈을 때 매년 그래도 25년 평균이 13.6%니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월 50만 원씩 25년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때 원금은 1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은행에다 이 돈을 예치했으면요 연 5.5% 복리라고 했을 때 세금 떼고 약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요 수익률 13.6% 적용하니까 1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억 원 대 11억 원.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좋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코스닥 시장, 또 코넥스 시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들은 다 이 코스피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일단 300억이 넘어야 되고요. 주식수도 100만 주 이상 되고 또 상장을 하는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목수는 이번 2020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910개, 시가총액은 1,419조 원 이런 정도 규모고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건실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유리한 시장이 바로 이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뭐냐? 첨단 벤처기업, IT, BT, CT 이러한 첨단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1996년 7월 달에 개설이 된 시장이거든요. 코스피보다는 진입 요건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첨단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액 주주는 한 500명 이상 이 정도면 되니까 요건이 코스피보다는 좀 완화돼 있죠. 종목수가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1,416개, 코스피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273조로 코스피는 1,400조가 넘으니까 규모는 더 작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모델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코넥스 시장.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못하는 초기 중소기업, 정말 엔젤 투자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초기 중소기업이 전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시장인데요. 우수한 기술력은 있으나 짧은 경력 등으로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종목은 14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가총액은 아직 5조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주식거래 화면 이게 너무 기초적인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건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하지만 주식 투자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다든가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손실을 본 분들은 기초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정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좀 넣었습니다. 주식 거래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종목 코드가 있고 또 종목명 이렇게 있죠. 자, 주식 시장의 매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너무나 기초적인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건데 주식 시장은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납니다. 요건 정규 시간을 얘기하고요. 다음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개념. 전일 종가, 전일 끝난 그 가격 대비해서 오늘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 가격 제한폭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1,000원짜리였던 주식이면은요. 30%니까 오늘 1,3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 300원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상한가, 하한가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막 과열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상한가 치고 뭔가 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막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 잠깐 멈춰서 좀 이렇게 안정을 되찾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주가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로 8% 이상 등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이 서킷 브레이커가 딱 걸리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20분간 정지됩니다. 잠깐 안정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1단계인데요. 만약에 이게 8%가 아니라 15% 등락 시에는 2단계 그리고 20% 등락 시에는 3단계가 발동되고 당일 장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영어 표현으로 쿨링 다운 시키는 그런 게 되겠죠. 사이드카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크게 이제 과열될 때 또는 너무 많이 떨어질 때 이때 걸리는 거거든요. 5분간 정지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 액면가는요. 한 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셀트리온은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5만 원이다 이렇게 치고 셀트리온은 한 3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떤 주식이 더 비싼 주식일까요? 시가만 보면 삼성전자가 셀트리온보다 훨씬 싸죠. 5만 원 대 30만 원이니까. 그런데 액면가 대비로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셀트리온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100원으로 5만 원을 나눈 거하고 1000원으로 30만 원을 나눈 거하고 하면은 한 5대 3 정도로 삼성전자가 더 비싸요. 그래서 액면가의 개념, 그다음에 시가와의 비교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주식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주가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지수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는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가 우리로 따지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의 주요한 주식들이 전부 대부분 여기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가 작성해서 발표하고요. 시가총액 최대 규모인 다우, 앞에서 다우 지수 말씀드렸죠. 다우 지수가 30개 포함이 되는데 합해서 500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유력 기업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시큐리티스 등등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과 같이 벤처기업이나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상해종합, 독일의 닥스 등 이렇게 나라마다 그 주가 지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주식 투자 전략. 주식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 전략은 소국 전략과 적극 전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국 전략은요.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주식 시장이 오르내리는 정도에서 그 오르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을 내겠다 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덱스 펀드법은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영향이 큰 종목 순서로
나열해서 일부 주식만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티브 패시브 믹스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펀드의 핵심 부분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험을 수반한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주식 위주로 해서 주식 그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수익률을 내겠다 하는 거고요. 단순한 매입 보유 전략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골라서 투자를 하니까 오를 때는 사게 되고 내릴 때는 오히려 팔게 되고 이렇게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작위로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 눈 감고 몇 개 골라서 했더니 그게 수익률이 더 높더라. 그런 방식입니다. 단순한 매입 보유 전략. 세 번째로 매입 원가 평균법은요. 매달 나는 30만 원어치만 주식을 사겠다.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매달 투자 금액을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 숫자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매월 똑같아지는 그런 방식인데 통상적으로 이 소극 전략을 잘 안 씁니다. 적극 전략을 많이 쓰죠.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적극 전략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공부를 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는데 그냥 감으로 누구 얘기만 듣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야 좋고 그다음에 PER은 낮아야 좋고 PBR은 낮아야 좋다.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또 리스크 관리도 신경 써서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해지,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을 반대 포지션으로 취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물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으면은요. 같은 크기의 선물, 아까 선물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반대로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해서 양쪽에 한쪽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쪽에서 다시 이익을 봐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해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손절매 어느 정도 손해 보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파는 그런 과감한 그 손절매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합리적 손절매율은 10%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분산 투자 이것도 좀 잘해야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죠. 그렇듯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니까 분산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해지, 손절매, 분산 투자 등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보도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불행한 사태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불행한 이런 사태를 겪는 경우 굉장히 많죠. 어떤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투자자문사 대표인 분도 이 투자를 잘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불행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한데 도대체 주식 투자가 뭐길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연평균 25년간 13%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린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 부분을 삼성전자 주가 변화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주가 변화인데요. 어느 날을 잡아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하루짜리 그래프고요. 이건 사실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제 추출한 건데 또 5일짜리 그래프고 이건 1개월짜리 그래프고 이건 5개월짜리 그래프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하루나 5일이나 1개월이나 길어도 한 5개월 내에 뭔가를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사서 어떤 타이밍에 팔겠습니까? 여기 그래프는 사후적인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나고 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짜리를 봐도 너무나 들쑥날쑥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앞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불행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까지 내서 빚을 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려고 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가지고 그렇게 뭐 점쟁이처럼 예측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게 싼 거고 좀 있으면 비싸질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는 안 되는구나 해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 그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년, 5년, 그리고 10년. 자, 1년을 보니까 조금 그림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 한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1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거보다는 올라 있죠.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5년을 보면은요, 그림이 확실히 보여요. 5년 동안 이때 사서 5년 동안 묻어놓고 있으면은 무조건 돈을 벌었겠구나.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상관없이 이때 사서 그냥 한 5년 묻어놓으니까 돈을 버는구나. 10년은 더 확실하죠. 2만 원대 사서 10년간 묻어놓고 있었으면은 여기 뭐 4만 원에서 6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수익이 굉장히 높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주식 투자는 우량 상품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래프가 지금 2020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시가총액 10위권의 기업들의 주가 변화 상황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주식이 주가가 변해왔는지 그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10위 조금 내려왔죠. 10년 동안 요거 거의 같습니다. 요거 삼성생명이네요. 요거 내려왔죠. 10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요거 내려왔죠. 내려왔고 요건 조금 올랐어요. 자, 1위에서 4위 보겠습니다. 요 조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약간 비슷비슷해요. 요건 조금 내려왔고. 자, 이게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45만 원대 이렇게 갔습니다. 45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지금 주가 10만 원대예요. 만약에 이 포스코를 10년 전에 당연히 우량 주식이었죠. 이 포스코 주식을 많이 사서 10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큰 손실을 봤겠죠. 삼성전자 유일하게 이 10대 10개 그 당시 우량 주식이었던 이 10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상승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그런 분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10년 전에 우량 주식 이 10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나중에 올릴 것이고 어떤 기업은 10년 후에는 오히려 쪽박을 찰 것이다. 이걸 과연 10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년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는 돈을 꼭 벌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우량 주식 투자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든가 주식 투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금융 투자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쉽게 이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위험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 우량 주식 투자는 항상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아주 기가 막힌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